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IMF에서 11월 17일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 제시했던 수치보다 0.2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년 물가 상승률도 종전 2.3% 정도에서 2.4% 정도로 0.1%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 그만큼 물가 자체의 수압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틈새를 통해서 누수가 된다는 게 문제죠. 그만큼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 자체가 소진이 안 되고 불안 요소로 계속 남게 되니 가장 자극할 수밖에 없는 지표,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긁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긁어 부스럼 된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묻어가려는 지표는 결국 상당히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는 익스포저, 위험 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취지에서 IMF에선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던졌습니다. 워낙에 지금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저공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는 긴 횡보로 가게 되면서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인플레 현상은 더욱 또렷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한국은행이 물가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 했지만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그동안 기준금리 눌러놨죠. 이게 오히려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그동안 그렇게 누른 금리가 부동산 쪽에서 상반기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방아쇠가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대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면서 미친 듯이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값을 천정을 뚫을 만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상식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선 먼저 기준금리부터 차곡차곡 올려서 물가가 넘치지 않도록 방수벽을 쌓아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려는 인위적인 개입이 도리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성장판을 완전히 닫히게 만들어버렸고, 결국 시중은행의 금고가 열리면서 천문학적인 대출이 쏟아져 나오게 됐죠. 상반기 우주에서 제일 큰 궤적을 그린 1086조의 거탑을 쌓아놓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IMF가 다른 지표들은 다 눈을 깜빡거리면서 긍정의 시그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긴축을 고강도로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얘네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부동산 리스크 익스포저 구성을 보면 부동산 담보가치 구성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쎄한 느낌이 드는 건 중국 부동산 구조와 비슷한 구조죠. 그만큼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 부동산 봐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아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쪽 담보 가치가 쌓여 있으면 이게 그냥 한순간에 나락이 가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거든. 게다가 기업 대출 역시 끊임없이 증가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와 함께 가는 기업부채 역시도 경기가 꼬로박는 수준에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골로 갈 수 있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IMF가 내놓은 자료를 한번 스캔해보자면 한국은 성장은 갈수록 후달리는 거고 인플레 위험은 갈수록 높아진다는 건데, 물론 코어 인플레가 약간은 주춤해지고 하락 추세로 가지만 그래도 2022년 이래로 2023년까지는 상당 부분 그 증가폭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집값 자체가 경고할 수 있는 뭔가 엉덩이를 비비고 지그시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세팅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지표만 봐도 우리나라 집값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너무도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 CPI 감소폭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시대가 온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다시 집값이 신고가를 쓸 거라는 정말 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들 자유니까 그렇게 상상하시고, 그렇게 무한 비상하다가 현타가 와서 날개 꺾이면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터져나가는 아픔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1월 둘째 주가 되면서 강남 아파트들이 상당히 동요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파크리오, 이번 주 강남 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곳입니다. 무슨 이태리 사람 이름 같아. 파크리오. 고점 대비로 보자면 25억 3천에서 19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무려 6억 이상이 떨어졌죠. 송파구에서 이런 거래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상징이 있어요. 파크리오 역시도 헬리오시티와 비교되는 서울 집값의 풍향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동안 저층에서 이런 거래들이 나왔었는데 19층에서 이 정도의 낙폭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로 진입해 들어왔다는 거고, 직전 거래가에서도 2억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상당 부분 강남 하락세에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 고점 43억 8천에서 31억의 거래가 나왔어요. 이제는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이건 뭐 뉴턴의 사과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궤도를 잃어버린 운석 수준. 섬광을 일으키면서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무지막지한 운석이 지표를 강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구를 호령하던 사우루스들이 괴멸. 얘네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름을 가진 동물들이죠. 티라노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등등. 그렇게 매머드급 덩치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멸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부동산도 이렇게 굵직한 강남 아파트들이 빠개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크로 리버뷰는 상당 부분 그동안의 궤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아주 심각한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남구 우성 7차 여기도 고점 25억에서 11월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체력이 고갈이 되면서 뒤처지기 시작. 19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1층 저층 거래입니다만 그래도 강남권은 저층 고층 찬밥 더운밥 가리는 곳이 아니니까. 이거 그렇게 경고할 줄 알았던 강남권에서의 하락세는 상당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떨어지는 두께가 달라. 안심, 등심, 상겹을 넘어서 오겹으로 가는 정말 두툼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스타급 강남권 아파트들이 이후로 신저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강남 쪽 미성 2차 여기도 고점 32억 1천만 원에서 29억의 거래가가 나왔어요. 거의 3억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29억이야. 아직 뭐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 50%까지 떨어지는 건 뭐 순식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부동산 50%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그만큼 엄청난 하락장이 이미 부동산 쪽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이미 다 알아, 이 사람들. 충격의 실드를 쳐주는 여타 부동산 옹호 분위기가 지금의 하락장을 감싸주고 있는 거지, 그만큼 이후에 처절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서초구 방배 현대 홈타운 1차 역시도 고점 18억 대비 13억 1천만 원의 거래가로 뜨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달과는 달리 이젠 저층만이 아니라 중층, 고층에서도 골고루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낙폭은 두께가 점차적으로 두꺼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렇게 송파구 파크리오의 6억 하락과 더불어서 서울에서 여기가 흔들리면 그냥 집값이 우수수수 축풍낙엽이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강동구죠.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이 이번 달 11월에 기록을 찍었습니다. 고점 20억 대비 16억 2천 선의 거래가 나왔어요. 거의 뭐 4억에 가깝게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동구 집값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면 그때부터 바로 서울 전역으로 이런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하락세는 아주 또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 하필 강동구냐? 일단 물량 많고 신축 많고 입지 다변화된 곳이고 모든 집값 변화 추이를 다 흡수하고 있는 블랙홀 입지를 가진 곳이라서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알짜없이 주변 시세는 와장창 그냥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도 지난 1차 하락 때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죠. 다시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고점 13억 4천 대비 10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10억 깨지는 건 빠른 시간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19층, 비교적 고층에서 거래된 금액치고는 상당히 낙폭의 두께가
두터워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집값 추이가 좋지 않은 쪽으로, 그것도 급격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건 바로 시중은행 금리가 발빠르게 자기들 궤적에 따라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11월 16일 날짜로 10월 코픽스를 공지를 하고 3.97% 오른 기준으로 다시 주담대 변동금리에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시중은행 주담대는 7%를 넘어서 8% 고지를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 주담대를 달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30대 매수자들 2022년 집값 폭탄을 맞고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꼿꼿하게 일어서서 2023년 상반기 대출문이 활짝 열리면서 다시 급속도로 매매 거래 행렬에 참여, 매매 건수를 V자로 확 꺾는 데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매수세를 V자로 꺾다가 본인 허리가 꺾일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0대가 되고 매수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자연 서울 아파트 값은 이렇게 뛰어든 추세에 그대로 엑셀을 밟고 다시 달리기 시작. 작년 2022년보다 엄청난 속도로 다시 가격이 뛰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다 자기 좋자고 한 일이, 본인은 집이 깡통되게 생겼는데 집값만 드립다 올려놓은 남 좋은 일만 한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IMF의 경고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저를 건드리는, 결국 빚만 남고만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 경기 침체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똘똘 말아서 결국은 집값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단순 계산 공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지표를 개무시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IMF에서 내놓은 오늘자 보고서는 얼마나 우리가 가장 기본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 전망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담보가치가 부채로 끌어올린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이고, 이게 물가가 기본 잡히지 않는 인플레로 가버리면 그런 자산 가치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껍데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아주 간단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 침체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기본판을 시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악재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정말 아주 단단하게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